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의 전은경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기업들의 그 전용 서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업을 대표하는 디자인하면 CI나 로고 등이 생각이 나는데 기업에서 전용 서체가 왜 필요한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시각 표현이 요즘엔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네. 기업들이 서체를 CI처럼 아이덴티티 구축의 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자사 웹사이트에서 각종 인쇄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용 서체를 지정하거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네,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스티브 잡스가 대학 때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듣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애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용 서체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사가 만든 애플 게러몬드 같은 서체를 활용해서 제품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일관된 회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전용 서체를 개발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뭐 삼성, SK, CJ, 아모레퍼시픽, 현대카드를 비롯해서 하나금융그룹, 네이버까지 많은 기업들이 전용 서체를 선보였는데요.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2003년에 기업 CI 작업과 함께 카드를 닮은 전용 서체 UNI를 선보였습니다. 이 전용 서체는 신용카드 플레이트의 형태와 비율, 각도를 그래픽 모티브로 했고요. 외부 업체에서는 이 서체를 무단으로 쓸 때는 CI 도용과 마찬가지로 규정할 만큼 이 UNI 서체를 기업의 핵심 아이덴티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처럼 대학에서도 전용 서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신문사 역시 전용 서체를 갖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가독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한겨레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진보와 젊음을 내세우는 그런 매체 성향처럼 네모트를 벗어난 서체 한겨를 선보이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현재 이 서체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신문의 경우에는 그 신문의 그 서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과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보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기업 전용 서체는 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전용 서체가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2005년에 발표한 아리따라는 서체가 있는데 이 서체는 회사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새로운 디자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안상수 전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 서체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요. 타이포그래피 아이덴티티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었어요. 이 서체에는 나눔과 모심이라는 기업 가치를 담아서 기업 전용 서체이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패키지부터 기업 매뉴얼에도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완벽하게 쓰일 수 있는 서체 세트를 제작해서 사실 실제로 사용폭이 아주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문화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눔 글꼴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또 잉크를 아낄 수 있는 나눔 글꼴 에코까지 웹사이트에서 모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의 제품을 볼 때 그 기업의 전용 서체들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보시면 아주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또 우리가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컴퓨터 윈도우 환경에도 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맑은 고딕체가 그 기존의 굴림이나 바탕을 대신하고 있죠. 네, MS 윈도우 비스타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맑은 고딕을 써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비스타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성능 중에는 서치 환경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어판에 쓰일 한국 서체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산돌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만든 맑은 고딕을 선보였던 것인데요. 서체 개편 작업은 더욱 선명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클리어 타입을 시스템에 의무화하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클리어 타입이라는 것은 비트맵 폰트의 한계를 최소화해서 더욱 선명한 서체를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LCD 화면에서 그 장점을 완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맑은 고딕은요. 웹의 서체 환경 중 많은 부분을 바꿔놓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중이라고 그 역할을 그렇게 확대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네. 저도 윈도우 작업을 할 때 네. 바탕, 굴림체에서 네. 맑은 고딕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기본 같아요. 설정을 안 하면은 예. 맑은 고딕이 기본으로 설정이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더 익숙해지고. 네, 네. 그런데 기업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전용 서체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에 서울시는 명조 계열의 서울 한강채 2종과 고딕 계열의 서울 남산채 4종 그리고 새로 쓰기 한 종 등 총 7종의 서울 서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는 그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체 아이덴티티 구축을 한 요소로 막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때라서 서울시의 전용 서체 계획 발표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서울 서체의 모티브는 선비 정신의 강직함과 단아한 여백, 한옥 구조의 열림과 기아의 곡선미 등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현판 사인, 그리고 안내 사인, 주민센터 현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자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각 국가나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요즘에는 공공 부분에서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서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서울 네. 곳곳의 표지판에서 네. 한국의 고유의 그 전통미가 느껴지는 네, 것 같네요.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전용 서체 디자인을 비롯해서 서울 서체처럼 도시도 전용 서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봤던 서체들이 실은 기업과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는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